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 그에 따른 강달러 추세, 이러한 금융위기는 1년 안에 반드시 회복된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위기들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거는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위기는 1년 이상을 지속되기 어렵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긴축 발작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 핑계는 무엇입니까? 물가 상승이죠. 네, 물가 상승인데, 자, 전 세계적으로 연준이 모든 키는 연준이 갖고 있다고 했죠.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자, 미국에 있는 연준이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준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공기업이 아니죠. 미국에 있는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인데, 이거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민간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네, 유태인 금융재벌입니다. 유태인의 금융재벌이에요.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물가 상승을 핑계로 한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금리 인상 과격하게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3번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전쟁이라든가 금융위기, 외환위기, 특히 전염병,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불안함과 불확실성에 취할 때는, 불확실성에 놓여질 때는 강달러 추세가 나타나죠. 강달러. 네, 이 강달러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고, 영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도 뭐 중국, 일본 마찬가지예요. 다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금리로 촉발된 이러한 위기, 물가는 핑계라는 것이고, 네, 이 금리로 해서 강달러 추세가 오고, 이 강달러 추세는 항상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자, 이 위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네, 연준이라는 이 민간기업, 이 민간기업의 주인인 유태인 금융재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본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본질을. 그래서 저는, 자, 이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GDP 절반이 6경원입니다. 6경원이 뭐 어떤 돈인지 모르겠어요. 6경원. 저 보지 못했습니다. 6경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왜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자산 가격을 폭락시키기 위해서. 자, 이 폭락을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왜 폭락을 시켜야 됩니까? 이 폭락을 시키면은 싼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항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사실 이것은 금융위기입니다. 외환위기예요. 강달러 지금 이제 원화 대비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죠. 원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고, 외환위기면서 금융위기다. 그래서 올해 무역 적자는 480억 달러 전망되고, IMF 직전에 2.3배라고 합니다. 자, IMF도 마찬가지예요. IMF가 무슨 위기입니까? 이게 무슨 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외환위기라고 하는데, 외환위기. 이 IMF가 왔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업의 부채라고 하는 거짓말이죠. 우리나라 기업에 부채가 있다고 해서 이 IMF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IMF는 사실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국제, 투기자본이에요. 투기자본. 자, 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된 곳이 과거에 1998년도, 97년도 이 IMF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외환위기라고 그러고, 지금은 외환위기 플러스 금융위기. 네, 지금은 금융위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무엇이죠? 지금의 원달러 환율. 네, 지금 달러가 오른 거죠. 그것이 외환위기 됐고, 금융위기는 무엇입니까? 금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금리로 촉발된 위기가 두 가지 다 중복적으로 지금 쌍꺼리로 지금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왜 납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지금 통계청 64년도 이후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최대치입니다. 이 강달러 때문이죠. 강달러. 킹달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킹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원자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죠. 석유든 뭐 석유화학이든 모든 원자재를 지금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입해서 얻은 원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죠.
자, 그런데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출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 물가를 다 수출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쓰기도 하고, 운전할 때도 우리가 기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무역 수지가 적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역 수지 적자를 만드는 것은 의도된 강달러화 추세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달러 이 추세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 없어. 이거는 뭡니까? 국제 투기 자본의 이거는 추세예요, 추세. 강달러 추세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혼자서 금리를 지금 신나게 올린다고 이거 강달러 추세를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우리나라만 원화가 강세를 띠고 다른 나라는 달러가 강세를 띠고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강달러 추세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냐 이 문제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하늘에서는 지금 금리를 다시 올린다 지금 빅스텝을 한다 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금리를 미국보다 두세 배 이상 더 올린다 하더라도요. 이 강달러 추세는 벗어날 수 없다. 원화 약세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잘 보시고 지금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금리 0.25% 좀만 더 올리면요. 지금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0.5%죠. 자, 이제는 0.25%가 올리면 0.75%입니다. 0.7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됩니까? 대기업 절반이 이자가 영업이익보다 맞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대기업 이자가 이익보다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한계죠, 한계. 한계입니다. 한계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한계 기업은 무엇이죠? 한계. 우리 경제학에서 항상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계. 네, 수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자, 한계를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한계를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한계. 한계 대체도 있을 거고, 한계 맞습니다. 한계 비용도 있을 거고, 한계 효용도 있습니다. 한계 효용. 그다음 한계 기업도 있을 거고, 한계 가구도 있습니다. 한계 가구, 지금 집이죠. 한계 가구. 네, 한계 부동산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이다? 수익이 안 난다는 거다. 수익이. 그래서 한계 곡선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곡선은 다 반비례입니다. 정비례라는 게 없습니다. 왜 이것이 지금 반비례가 되겠습니까? 한계 효용, 한계 비용, 한계 기업들 어떻습니까? 자, 한계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짜장면을 하나 먹었어. 점심 때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한 달 만에 짜장면 먹었어. 너무나 맛있죠. 그런데 저녁에 또 짜장면을 먹었어요. 저녁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개를 먹었어. 그다음 저녁이 되니까 이제 두 개를 먹는 거죠. 저녁에 또 짜장면을 먹으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느끼는 효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효용, 한마디로 만족이에요. 만족감. 네, 이 짜장면을 먹음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처음에 안 먹다가 먹었을 때 점심 때 한 그릇 먹는 거하고 저녁 때 연타로 또 한 그릇 더 먹는 겁니다. 효용이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햄버거 매일 먹어보세요. 지겹습니다.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르쉐 자동차, 아주 좋아하는 자동차, 여러분들 제네시스 자동차, 벤츠 자동차도 우리가 처음에 한번 볼 때가 이제 간격이 크지. 네, 하차감이라고 하죠. 만족이 크지. 매일 타고 다녀보세요. 만족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숫자가 3, 4, 5, 6 계속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만족감은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예, 0으로 가죠.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계가 효용이, 만족감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효용은 어떻게 된다? 네, 체감한다는 것이다. 네,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감을 하죠. 그래서 한계 효용은 항상 이렇게 체감을 한다. 숫자가 커질수록 100이 될수록 1000이 될수록 만이 될수록 0에서부터 이 효용감은 커지게 되는데 초효용은 어떻습니까? 초효용. 네, 총효용. 숫자가 많아질수록 어차피 효용은 커지게 되니까 이 만나는 점이 뭐가 됩니까? 이 만나는 점이 경제학에서는 이게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균형점. 네, 경영학에서는 뭐가 됩니까?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알겠습니까? 분익점. 그러니까 이제 효용이 계속 한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계. 경영학에서 보면은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촉발됐습니까? 이자 때문이죠. 이자. 그러면 지금 한은에서는 금리를 올린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분이 원달러 지금 방어한다는 이유예요. 방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금리를 우리가 지금 금리를 10%까지 올려도요. 강달러 추세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0.25% 올리면 안 된다는 거다. 이제는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답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1년 이상 안 늘어납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 절대로 지금과 같은 위기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위기는 무엇 때문이죠? 외환위기, 금융위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죠. 인위적으로. 누가? 네,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와 결탁을 했습니까? 이 투기 세력들과 결탁을 했던 겁니다. 네, 금융재벌, 유태인 금융재벌하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연준을 움직이는 것은 유태인 금융재벌들입니다. 네, 싼 값에 사야 되겠죠. 바겐세일해서 할인마트죠. 네, 그래서 연준의 별명을 할인마트입니다. 할인마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차트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이렇게 안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계속 있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이 위기를 보시면은 1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최근에 월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주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가장 최근에 있던 위기가 언제입니까? 이거죠. 네, 이것이 무슨 위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로나 위기입니다. 코로나. 세상이 모든 인구가 종말할 것 같았던 코로나 위기는 3달밖에 안 됐습니다. 3달, 3개월. 이 위기가.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는 낙폭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떨어지는 여기서 3개월밖에 안 됐죠. 위기가. 이 떨어진 낙폭 인봉을 보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절단을 내놨습니다. 네, 반의 반토막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또 다른 위기가 있죠. 우리가 지금, 리만 브러더스 사태. 네, 이 금융위기죠. 이 금융위기도 어떻습니까? 얼만큼 갔습니까? 여기서부터. 몇 개월 안 갔습니다, 사실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 5에서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 중에 항상 악재가 터집니다. 상승 추세 중에는 호재만 나와요. 호재만 반영되고 상승 추세 중에는요 금리 인상도 호재입니다. 사실은. 자, 하락 추세 중에 나타나는 위기가 이 증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기간도 사실은요 5, 6개월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잘 아시는 IMF 위기도 있습니다. IMF 때 위기도 이 국면밖에 안 돼요. 이게 9개월밖에 안 됩니다. 9개월. 네, 그 다음에 횡보를 좀 한 6개월 정도, 4에서 6개월 정도 횡보를 나가서 폭등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위기의 기간은 의외로 짧다는 겁니다. 위기의 기간. 금융위기든 외환위기든 아니면 전염병이든 우리 코로나 위기든 6개월에서 9개월 아니면은 최장 길어봐야 지금 저는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 위기죠. 지금 다시 볼게요. 여기 위기. 이 위기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4월에서 5월 달이죠. 4월에서 5월. 4월에서 5월 사이부터 이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왜 이 위기가 시작됐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되면서 여기서 이죠 전쟁이 발발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죠. 자,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면서 무엇이 됐습니까? 미국의 연준, 항상 등장하는 게 연준이에요. 연준이 불을 지핍니다. 항상. 연준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자이언트 스텝. 네, 금리를 갑자기 0.75포인트씩 올려버렸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4, 5월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4, 5월부터. 그러면 10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자이언트 스텝 계속 합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위기의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산 가격 폭등이죠. 왜?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금리 차트라는 금리가 아니고 금리도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금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자, 위기도 보시 바랍니다. 이런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 위기가 시작된 것은 무엇이다? 다 연준이에요, 연준.
이 다 연준이에요, 연준. 연준이 만들어낸 의도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의도적인 위기다. 이 위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목적. 자산 가격이 그 사람들에게 입맛이 맞는 가격대까지 오느냐 못 오느냐는 겁니다. 네, 가격까지 오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끝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 가격대가 얼만큼 내려가야지 이 위기가 끝이 나는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된다. 그 부분은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자, 항상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의도된 거다. 의도. 자, 이 의도된 것들은 이 의도한 것들조차도 무엇이다? 자연과 우주 만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 바라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을 잘 잡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악재밖에 없다. 온 세상이 불확실성하다. 온 세상이 미래가 어둡다. 얼마 전에 2020년 겪었던 우리의 코로나 사태 때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트기 전이 항상 어둡습니다. 이 동트기 전까지 이 위기는 끝까지 최악의 위기로 끌고 가서 저는 자산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역사로 또 의도하게 우리가 또 이끌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한 위기에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의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왜 만들었을까?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개척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척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들, 세상의 어떤 공포와 위기와 그러한 지금 군중심리에 의해서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 왜? 이 위기의 끝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